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에서 전세 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전세를 계속 놓고 보증금으로 주택을 더 늘려나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었는데요.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2년 전부터 지인들과 공모해 노후된 다가구 주택 건물 2채를 사들였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한 뒤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이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 A씨 일당은 청주는 물론 경기도 수원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5채의 건물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감정평가액이 5억 원이면 이보다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왔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전세가 얼마죠? 3,500. 아무런 없는데. 심지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임대인도 A씨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대리인이었지만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근저당을 잡아주겠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도왔습니다. 전부 전세로 논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건물을 임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액은 1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공범 4명과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소비 위축까지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화장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은행 대출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받은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 연기 기간이 끝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선뜻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라며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불황 속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상가 보증금을 빼내 폐업하는 상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변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되는데 또 그 부분도 쉽지 않고 또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각각 0.59%와 0.50%로 1년 새 1.5배와 2.5배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합친 소호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밝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의 대출 보증 사고액은 3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충북 지역 가계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충북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796억 원이 증가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달 대비 1,500억 원과 1,900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대기업 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부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담대 등 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런 고금리가 반복되는 대출 악순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건국대 충주 글로컬 캠퍼스를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충주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가 건국대 측에 대해 지역 기여도를 높이라며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영환 지사가 건국대 이사장을 만납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건국대가 지역 의료 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충청북도는 정부의 221명의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건국대 충주 글로컬 캠퍼스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에 의대가 있는데도
충북대 충주 분원 설립이 추진될 정도로 건대의대의 역할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충주에서는 북부권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건대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충주 북부권 주민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는 건국대 측에 지역 기여도를 높이라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년의 의예과 이론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의 현장 실습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충주의대에서 병행해 진행하고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를 이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도 최근 이 같은 의대 편법 운영에 대해 의대별 지역 기여도를 의대 정원 배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저희 쪽으로 해당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말씀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행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이사는 오늘 건국대 요청에 따라 유자은 이사장을 만납니다. 충청북도의 압박이 건국대에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6일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피해 농가에 대해 7억 3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생계 지원과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경영자금 상환 연계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손을 지원해 신속하게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 우박 못난이 사과 사주기 캠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충주와 제천, 단양에는 최대 3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387개 농가 294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 26일 우박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 농가 6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주, 제천, 단양 지역 387농가 294헥타르의 우박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64농가 31헥타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청주 시립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운행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청주시가 기존 계획대로 직집 문화의 집을 입주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초에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부서 간의 소통 부재와 오락가락한 행정 처리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청주시가 나라장터에 올린 청주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 사업 설계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에는 직집 문화의 집 이전이 명시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직집 문화의 집이 입주함에 따라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시립미술관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지하에서는 누수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직집 문화의 집이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의 핵심이었던 에스컬레이터는 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로 8개월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달라.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청주시 담당 부서 간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직집 문화의 집 이전을 담당한 문화예술관은 낮은 층고와 공사 지연 문제 등 문화의 집 요구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서 만약에 해줄 거면 벌써 다 돼야 되는데 공사를 담당한 공공시설과는 지난 7월 건물 지하의 누수 사실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보수 공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B 취재로 상황이 알려진 후에야 청주시는 직집 문화의 집 입주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곧바로 보수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이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환기 설비를 좀 더 추가로 설치해서 지하라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이제 시공업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주시는 올해 안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직집 문화의 집이 입주하는 대로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5년간의 기다림 끝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충북은 오송과 충주를 중심으로 의학과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224만 제곱미터 부지가 바이오헬스의 거점으로 부상합니다. 지난 2018년 전국 7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5년 만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세 번째, 도내 북부권에서는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 세계적으로 투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충북은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과 시너지를 내며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를 견인한다는 구상입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정밀 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 특화 분야 육성을 통해서 향후에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7,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4,0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와 함께 입지적으로 서충주 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시설 용지, 그리고 학교나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을 배치했고요. 또한 충북대학교 병원 분원을 고려하여 복합시설 용지를 배치하겠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재정 긴축과 사업 축소 방침을 이미 예고했습니다만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한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청주 시티 투어인데요. 올해를 환골 탈태의 원년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청주의 인기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청주 시티 투어는 10여 년간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심지어 이용객이 없어 빌려놓은 버스가 운행 취소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주 시티 투어는 청주 관광을 알리는 주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고정 노선 이외에 20명 이상만 모이면 2,000원씩만 내고 청주 구석구석에 명소를 찾아다닐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게 주요했습니다. 학생 견학 위주에서 벗어나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사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게 된 것도 성과입니다. 시에서는 시티투어 버스하고 투어 코스 정보 등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의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청주에 대해서 모르는 곳을 너무 이렇게 저희 행사를 통해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고, 우리가 모르는 청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서 올해 청주 시티투어 이용객은 3,5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도 수시 143회를 포함해 200회로 늘어났습니다. 청주에 갈 데가 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이런 두 가지 의문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데가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참가하신 기관단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셔서 깨알 청주 관광을 알리는 역할이 부각되면서 올해 1억 4천여만 원이 배정됐던 청주 시티투어 지원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 갈바람 속에서도 내년에는 2억 원으로 늘려 편성될 전망입니다. CJB 홍표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가을 축제 기간 문의면에서 청남대까지 11km를 오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고 주차난도 심각하다며 친환경 전기 동력선이나 보행교 설치 등을 통해 청남대를 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남대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청북도가 최근 확충한 600여 면의 주차장은 잔디광장으로 허가를 받았고 금강위협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 등도 운영됐다며 위법이 있다면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가칭 오송 2고 신설 사업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7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규모 검토와 학군 조정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가칭 오송 2고 신설안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2고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및 오송 역세권 지구 개발에 따라 26개 학급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음성군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원해왔던 입학 축하금을 내년부터 유치원생과 중고생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 내 2,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 중고교생 300명에게 명문학원 온라인 강의 연간 수강권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교통카드도 줄 계획입니다. 전기차 소재 부품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JNC 머티리얼즈가 제천시 왕암동 제3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충청북도 제천시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JNC 머티리얼즈는 1차로 700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 규모의 생산 공장과 근로자 기숙사를 완공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본사 이전을 마친 JNC 머티리얼즈는 2025년까지 나머지 부지에 2, 3단계 생산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CJB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